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 학부모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결국은 사실은 이번에 제일 큰 어떤 그 발견이 있다면 가정의 재발견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모로 많이 이제 돌아가게 되고 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는데 남는 원초적 관계가 이제 가정이었기 때문에 학부모가 이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기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 발제자님께서 이 학부모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먼저 우리 샘물학교 한신영 교장 선생님, 이어서 우리 총신대학교 함영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샘물학교 한신영입니다. 갑자기 여기 서니까 앉았네요. 그 이너 디프런트 보이스라는 그 어떤 책이 생각이 나요. 뭐냐면 이제까지 남성의 목소리였죠. 여자 목소리 처음입니다. 좀 새로움이 되니까 덜 지겹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제가 다른 목소리인데 앞에 있는 두 학교들은 굉장히 훌륭한 학교 같아요. 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되게 적절히 잘 대처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은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인데, 연구소에서 요청 왔을 때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예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의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반성하고 또 다시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내가 잘한 건 이거였구나, 못한 건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앞 두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뭐 잘한 어떤 것보다는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좀 실수했고 또 다시 시도했고 이런 어떤 이렇게 좌충우돌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우선은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서 학부모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제 항상 학교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이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환경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그런 하드웨어와 또 학교의 소프트웨어, 수업이나 뭐 교재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연결해서 이것들이 잘 굴러가도록 해주는 것이 미디웨어 역할이다. 바로 그것이 학교의 풍토, 문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화와 풍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독교 학교에서의 가장 큰 주요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이 저는 학부모와의 관계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의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이 학부모와의 소통,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이 시간들에 있어서 더 중요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 기독교 학교들 항상 근간, 제가 뭐 아주 거창하게 레거시란 말도 쓰긴 했는데 어쨌든 학교의 근간이 되는 것이 자녀,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 보내주신 언약의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일차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학교에서의 학부모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어떤 관계이죠, 존재이고. 자, 그런 점에서 이 시간들은 학부모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어려움의 시간들이 왔죠. 그러니까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면 정말 더 어려운 거는, 물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은 정말 기회인 거죠. 이 위기가 기회여서 훨씬 더 학교의 장점이 드러나고 좋은 점들이 드러나겠지만, 물론 이렇게 앞선 학교처럼 훌륭한 학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되게 혼란스럽고 쉽지 않았을 거고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간이 더 어려운 거는 외부적 어려움이 왔을 때 내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그 내부에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내부에 어떤 준비되는 환경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그 학교의 하드웨어가 얼마나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소프트웨어, 선생님의 수업이나 이런 어떤 교육 과정들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와 교사의 문화라든지, 아까 수정비전학교처럼 그 교사의 협력의 문화라든지, 또 부모와 학교의 어떤 소통과 협력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가 다 드러나는 시간들이어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학교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이제 다 실체가 드러나면서
약간의 이렇게 약간의 뭔가 가려져 있던 것들이 실제가 드러나면서 부모들도 학교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확실히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면서 실망도 있을 거고 감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감정들이 이렇게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예, 함영지 교수님 쓰신 내용처럼 심리적 아노미를 겪는데 게 일각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학교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에서 특별히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드러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또 학교를 나가게 되는 이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히 그 학교가 그 학비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나가게 될 때, 그럼 학교인데 어떻게 생존을 정말 염려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게 실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그러면 교사는 학교는 더 강도가 더 이렇게 수고의 강도가 더 쌓여지고 그 저는 이렇게 기독교 학교 교사로서 교사들이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각자에게 돌아갈 그 샬롬이 어떻게 각자에게 돌아갈 몫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언제 그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그냥 그게 저의 이렇게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지 이런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교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를 비롯해서 너무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물론 수고를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는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이 외에도 저희가 이렇게 사랑과 의사소통에서도 그 메러비언 법칙이라 그러나요? 어떤 이렇게 메시지가 주는 그거는 7%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면대면의 그 의사소통이 아니라 비대면의 의사소통 가운데서는 훨씬 더 그런 것도 읽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렵고 때로는 더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사소통의 기술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절실히 이렇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자충우돌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 글에 자료집에 써놨는데,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소위 심리적 아노미 상태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렇게 여러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학교가, 우리는 정말 한 공동체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하고, 다시 한번 그걸 경험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모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학교마다 좀 고민하고 나누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정확하게 이제 아까 저 선생님들이 앞에 나오신 선생님들 굉장히 학교에서 연락하고 되게 잘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명확한 안내와 공지, 신속한 결정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러나 저는 또 중요한 거는 학교의 상황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비교하지 않고 어느 학교가 뭐 하니 하자. 어느 학교가 이렇게 시작하니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자. 물론 참조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의 상황들 그리고 특별히 그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 합의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 합의점을 또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정말 새롭게 저는 배웠어요. 물론 이전에도 부모를 공감한다고 했지만은 굉장히 내가 좀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이 실제로 들어와서 제가 좀 더 부모들을 더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워낙 개인의 성향상 사람을 만나는 거를 막 그렇게 교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런 막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교장이 좀 앞서 나가야 되고, 소위 좀, 그러니까 좀 앞에 나가서 많이 얼굴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부모님에게 좀 안심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의 어떤 이전까지 했던 성향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나서고, 막 영상을 계속 찍고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그런 걸 많이 했었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배우게 된 게 부모들을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서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지만은 교사로서 있었고 교장으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학비를 생각해보니
와, 부모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들을 잘 못했지만 막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모들이,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모들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을 거의,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만 돼도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지만 초등 저학년들과 유치원들은 어머니, 아버님이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시달리는 부모들의 마음을 좀 더 빨리 읽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좀 공감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저 반성을 많이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저보다 훨씬 잘했겠지만 혹여나 이제 저보다 좀 더 이제 저의 경험을 가지고 더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제언을 하고 싶은 게 다양한 소통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계속 시도해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다 보면 때로는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어떤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또 배우고 용기를 가지고 또 배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소통의 기술들이 내 것이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에게 드는 배움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소통과 협력을 계속 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 과정들을 계속 배워가고 하지만 숙제를 남기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숙제를 남기고, 그리고 이 지금 준비도 그러니까 이 지금 과정에서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도 앞을 생각하면 더 막막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다음을 준비해가고, 어떻게 기독교 학교들이 어떻게 정말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이제 막 무거워지는데, 어쨌든 이제 특별히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 갈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부모와 학교의 동역이 더 중요해지겠죠. 내부자 안에서의 신뢰와 연대가 외부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정말 동역하고 연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학교가 동역한다는 게 어떤 걸까? 그 정의 규정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성격을 어떻게 좀 더 그 성격이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은, 부모가 일차적 양육의 책임자라는 이거와 교사는 그 교육의 전문가로서의 그 권위를 가진 신분이라는 이 사이에서 그걸 어떻게 조율하고 맞춰가야 될까라는 고민들, 뭐 이런 것들 동역에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 규정들도 해가고 또 어떻게 이 동역자를 어떻게 역량 강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나머지 더 숙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더 고민을 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코로나19를 겪는 시간들이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한편은 참 많이 들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 아주 생생하게 뭐 좌충우돌 얘기는 하셨지만은 그런데 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샘물 학교도.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그 심각한 게 이 지금 뭡니까? 그 이 부모가 모든 교육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재택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뭘 배우는구나. 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제는 주체로서 깨어날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회가 된 만큼 실망도 있을 수가 있고 혼란도 또 짜증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발제로서 코로나19 시대 기독 학부모의 심리적 안오미 극복하기 우리 총신대 함영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컴퓨터는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노트북을 한 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가정적으로는 비극이지만 저에게는 참 행복 있는 그런 시기를 좀 많이 맞이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 첫째, 둘째는 그 EBS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그 영상을 시청을 하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이제 TV, EBS를 보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그 전쟁의 한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엄마인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 뭐 학교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지만 제 아내는
24시간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뭐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가장 힘든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패턴대로 움직이던 교육의 어떤 절차와 과정들, 그거와 비교돼서 부모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부모가 주도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교육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자기 주도성이 확립되지 않은, 특별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지는 않고요, 공교육에 있는데 공교육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더 자기 주도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뭐 순전히 저희 집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몇몇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심리적 아노미 속에서 부모와 의사소통, 이제 많이 우리 얘기를 했는데 공감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사실은 공교육에서도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공문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어떤 방식은 어찌 보면 공감적 의사소통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 내 마음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방법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라이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세 가지 에피데믹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첫 번째는 뭐 팬데믹,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 다 아시고요. 그것 때문에 등장하는 인포데믹, 가짜 정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종교적 가치에 대한 에피데믹이잖아요. religious value에 대한 에피데믹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트리플데믹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지금 기독 학부모가 아닐까. 그죠? 물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 종교적인 어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는데 그것이 심리적인 아노미 현상을 훨씬 더 부추기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정부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키워드를 기독교 교육 쪽에서 키워드를 한 3개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교육적 역량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방법적으로 보면 미디어라는 측면. 세 번째는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학부모들과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 학부모와 의사소통에서 아마 여러분들 다 하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학업사항이라든지 방역사항 등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라든지 소통,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뭐 이번 주일 어떻게 할 것이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문자 하나 오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안내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두 번째가 부모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심리적인 아노미 상황에서 가정 지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소통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감적 소통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학교와 같이 이렇게 협력적으로 하면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공감적인 격려와 위로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말씀 묵상이나 가정 예배 등에 대한 신앙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어차피 뭐 교육의 본질은 결국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 대안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학교 혹은 교회에서 책임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부모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대안학교도 그렇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교회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소통이 필요하고요. 설문조사가 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뭐 이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식, 루트들을 마련해 주면 아무래도 부모가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반대하는 이유는 내 의견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어떤 공식적인 설문조사의 그 기회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교육이 단일 선택 아닙니까? 그죠? 결정했으면 따라와라. 근데 지금도 아마 우리 교육부에서도 일반 교육 같은 경우는 면대면, 비대면, 등교 계약을 하더라도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면, 예, 온라인 교육을 하시라.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교육적 선택에 대한 옵션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결국은 대안학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부모가 자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보내게 한다는 건 자녀 교육에 대한 그 학교가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만족도를 높이려면 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또 더불어서 이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뭐 이렇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받은 거 보니까.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일종의 이런 매뉴얼들을 제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아마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성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안학교 아이들은 길러져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갖고 있는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길러주고 끌어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매뉴얼도 좀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 부모의 자녀 신앙교육 역량 강화 이거는 뭐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제가 발견했던 한국 교회의 그동안 맹점이 뭐냐 부모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녀 신앙교육을 인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이것도 역시 교회와 기독교 대안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부모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다음은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온라인 수업 만족도. 결국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부모가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뭐 지속적으로 대안학교에 아이들 보내는 거에 큰 무리가 없을 텐데요.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격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집단 피드백뿐만 아니라 개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교육 이론 중에 비저블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저블 러닝의 이론에 보면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거고요. 메타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이 아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잘 해주면 이게 이제 비저블 러닝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이 아이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교육과정 참여도가 굉장히 좋아진다 하는 부분인데 그거 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피드백입니다. 예, 개인 피드백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안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예, 1대 다가 아니고 1대1로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 거기에 교육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성취도라든지 또 신앙교육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지도록 학습자에게도 보여지도록 그리고 부모도 이 아이가 지금 온라인 수업 상황 속에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비저블 러닝의 방식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경쟁력 있는 미디어를 제작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교사 이제 학습 공동체를 만들 때 미디어 지원팀도 함께 만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영상을 가져다 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의 얼굴이 나오면 아이들은 훨씬 더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격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내가 아는 선생님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인격성이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를 통해서 부모의 자녀 신앙교육 만족도를 높여주면 대안학교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겠다 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역 전문가라든지 교육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 학교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교육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부모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상이겠지만 부모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 아노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필요하겠고요. 예, 구성원들이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이제 결국은 뭐 심리적인 아노미,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건데,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쌓게 되면 이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대안교육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다. 예, 선택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끝까지 우리가 부모하고 소통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 이게 결국은 교육의 철학입니다. 우리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같이 나눈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교육이 완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아노미적인 심리적 부모님들의 아노미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공감적인 의사소통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